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하고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통화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어들이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10시간 만에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통화하는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경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시간 만에 통화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원래는 11일로 약속이 돼 있었지만 하루 후로 약속이 돼 있지만 그걸 하루를 당겨서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긴급한 외교 현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날 저렇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말입니다.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게 들어있습니다. 대선 승리 덕담을 했겠죠. 이게 백악관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입니다.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에 대한 것, 코로나19에 대한 것, 이 세 번째, 공급망 문제 등 3대 현안을 이야기했다. 이게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막 이긴 대통령 당선인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기후변화야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적인 이슈니까 덕담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어떤 팬데믹으로 다 고통을 겪으니까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난데없는 공급망 문제를 이야기로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0분에 걸친 통화에서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첨단 기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틀을 짜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민국이 합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실제로 말해 이 통화를 하기에 사실 몇 시간 앞에 이 반도체 기업들하고요, 화상으로 공급망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포함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밝힌 내용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보다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는 데 중요한 산업이 없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는데 이 손톱 많은 반도체가 핵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 통화했다는 것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미국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틀 안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25일에는요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하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보도자료에서는 그냥 덕담 나눴다, 이 정도는 나왔는데요. 중국에서는요 달랐습니다. 신화통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신화통신이라는 게 중국의 관영이죠. 이게 매일경제가 보도한 거예요.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 노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한 것을 시시콜콜 언론이 받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상과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공급망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도 어제 밤에 이게 밝혀졌다고요. 어제 밤에. 야, 이거를 보고 있으면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중국도 중국 중심의 지금 현재의 공급망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한국이 참여하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미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의 어떤 계획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사드 보복 같은 또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오거든요.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25%가 넘습니다. 수출 비중이. 홍콩으로까지 가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30%가 넘어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5% 내외인데 반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미중 갈등이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진짜 살얼음 판이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쪽만 편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동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세계 정세는 신냉전 체제로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CIS 독립국가연합 여기를 포함한 어떤 사회주의 진영하고요. 또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유럽의 국가들 일본과 대만 한국의 국가 이게 여기가 어떤 하나의 또 하나의 극을 형성하면서 냉전의 모양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지금 뒤따라야 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할 때입니다. 미국하고의 어떤 체제를 굉장히 공고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초격차 기술을 확보를 해서요. 중국이 수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대한민국 제품을 수입해야 되는 것.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전략처럼 초격차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사드 보복 같은 보복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경제에 충격은 있을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중국에서 조금 벗어나는 수출 다변화 정책도 빠르게 추진돼야 됩니다. 동남아나 인도나 아니면 남미나 이런 쪽의 어떤 시장을 개척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사이에서 대한민국에게는요. 미중이 동시에 압박을 가할 거고요.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느냐가 대한민국 경제에도 굉장히 아마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민간 중심의 어떤 경제 주도 지금 방향타를 잡았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수출의 어떤 다변화 빠르게 추진해야 되고요. 자유진영과의 연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